왜냐하면 내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대 와서 공부나 생활에 부적응하는 친구들 보면 왜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너가 열심히 공부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하고 경쟁해서 지는 게 싫어서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부법 대가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서울대에 왔는데요. 교수님 모시고 검증된 공부법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대기자 TV의 두 번째 출연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공부를 위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서울대 교육학과 신정호입니다. 교수님 영광입니다. 예. 두 번이나 아니, 모실 너무 수 반갑습니다. 있는 그 사이에 유퀴즈에 나오셨더라고요. 예. 정말 너무 잘 제가 봤어요. 보니까 교육대기자 TV에 네. 출연한 게 그 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널리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예, 교육대기자 TV 꼭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눌러주십시오. 서울대 학생들이 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좀 공통적인 게 있나요? 유퀴즈 나가서 맞아요. 이야기한 게 이제 엉덩이 맞아요, 공부법이라고 맞아요. 했는데 예. 사실 무조건 앉아있는다고 그렇게 공부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네네. 교육대기자 TV에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나요? 다 앉아있죠 그냥. 그렇잖아요. 어? 다 앉아있으면 1등하게. 그렇죠. 예. 그것은 사실 현실적인 네. 이야기가 아니다. 만 시간 공부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예. 그러한 노력이 그 안에 같이 수반될 때 그러니까 만 시간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엉덩이만 앉았다고 여기 책상에 앉았다고 그 시간 되는 나오는 게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네. 창작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의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해요. 그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 이때 나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자 수단이 뭐냐? 바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수님 만약에 국어 뭐 한 과목씩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만약에 국어가- 국어나 수학이다. 국어 같은 경우에도 네. 내가 어떤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네. 그 글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소재나 주제를 네네.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의 전반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왜 이러한 메시지가 이 책에서 다루어졌는지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 글에 담겨져 있는 이런 주장의 근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얼마만큼 타당한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꾸 자기 생각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작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 예. 왜 창작이라고 하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플러스 알파의 생각들을 거기 더 붙여서 교과서의 내용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네.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만약 교수님 이 생각이 타당한지 안 타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거를 계속 보태다 보면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타인하고 의 어떤 대화라든지 아까 문제를 또 좋은 문제로. 학습의 도구 또 친구로 활용할 예. 줄 안다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 왜 내가 이 문제에 대해 타인이 제기했던 예.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다시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교과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친구들은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절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나의 공부, 나의 생활을 규정하고 예. 그 나의 각자의 목표가 꿈을 있고. 위해서 공부의 의미들을 예. 파악하고 열심히 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네네. 조금 아쉽게도 자기의 재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긍정적인 공부의 프레임, 공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공부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공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더 넘어서 습관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주변에 보면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위협이요? 사실은 위협이잖아요. 예. 너 안 하면 큰일 나. 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그거를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어.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는 뭐냐면 협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네네.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네. 내가 주는 메시지가 어떠한 뜻을 예. 담고 아이들에게 전달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수님 서울대 합격한 친구,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낸 친구들은
공부하는 그 마음가짐이 공부 정서가 좀 안정적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내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대 와서 공부나 생활에 부적응하는 친구들 보면 왜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너가 열심히 공부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하고 경쟁해서 지는 게 싫어서요. 또 남하고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누가 인정을 해주잖아요. 예.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열심히 했다. 근데 딱 대학에 왔더니 없잖아요. 그러면. 없죠. 다 나보다, 잘하는 애들만 있죠. 그렇죠.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 너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가 뭔가 하는 그 일의 동기가 예. 여기서 공부의 동기죠. 네네. 지금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건 대학 생활이건 간에 네네.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능력은 다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예. 근데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대학 생활과 공부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공부가 학창 시절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음. 자기만의 공부법을 좀 찾고 그걸 좀 즐기면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그럼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 그러면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좀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예. 그 학생들이 좋은 공부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기 공부 스타일을 만들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좋은 공부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그 공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방법들을 아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수능 만점자 또는 옛날에 저는 뭐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렇죠. 그 교수님 인터뷰 했던 거 아니세요? 만점 받거나 막 이러시지 저는 않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네.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그렇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어. 이게 단골 멘트예요. 단골 멘트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맥락을. 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지. 교과서만큼 전체 내용들 잘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교육 자료가 없어요. 최적의 교육자다. 최적의 스토리를 딱 완성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학습 자료가 바로 교과서예요. 근데 교과서는 다 모든 친구한테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교수님. 단순히 습작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네. 걸 자꾸 질문해 가면서 네. 자기 생각을 그 지문에 예, 또 예. 자료의 내용에 같이 연결해 가지고 접목시켜서. 그렇죠.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소위 말해서 이해 구성 활동이라고 하는데 네.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자기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걸 구성하는 컨스트럭팅 한다고 하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성하는 경험들을 할 때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되게 중요한 학습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거다. 저는 오늘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인 팁을 좀 주고자 예. 교수님한테 구체적인 유형으로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이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산만한 아이, 집중을 그렇죠. 일단 책상에 앉아 있기도 어려운 친구들 있어요. 산만한 친구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일단은 그 산만한 정도가 예. 뭐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초래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게 네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단은 뭐 일상생활은 괜찮아. 근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산만해. 공부만 하라고 하면 산만해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 저희 둘째 아이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뭔가요?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혼자서. 그러면 10분 버티기가 쉽지가 정말요? 않겠죠. 이해도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 결국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네네. 이유는 그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힘이 없으니까 어려운 일종의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래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다. 그러면 바로 일어나야죠. 그럼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지식, 이전의 학습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 뭐 예를 들면 난도가 너무 높은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 수준에 맞게 네네. 공부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찾아보고 또 지금 현재 내용들을 쉬운 내용들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좀 설명해서 아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좀 준비를 우리 부모님들이 좀 해주시는 게 네. 필요하다. 부모님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시간 강박에서 좀 벗어나라. 시간 강박.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적어도 1시간은 있어야 돼. 맞아요. 1시간 안 되는데 나오면 다시 미루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를 들어서 6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거하고 네. 30분씩 공부하고 중간에 5분씩 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후자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30분씩. 보통 이제 자기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네네.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지만 한 20분 정도 되면 예. 그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때 그죠. 잠시 근데 그게 학년이 상관없이요? 다요? 보통 다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럴 때는 일부러 먼 산을 한 1분 봐요. 또는 한번 걸어 주변을. 그리고 다시 왔어요. 잠깐 쉬고.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을 오래 해야지 집중할 수 있다. 연속해서 네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네. 만약에 어떤 공부할 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게 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걸 잘게 쪼개서 뭐 20분하고 5분 쉬고 20분하고 5분 쉬고 네. 20분하고 5분 하는 게 네네. 60분 내내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 어, 훨씬 좋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요즘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음. 아주 촘촘히 학습 계획만 한 1시간 짜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실천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학습 계획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 설파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학습 계획이 학습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학습 계획은 그 촘촘히 짜는 게 잘 짜는 계획이냐?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많은 일을 하면 내가 바쁘게 지내면 네. 그날 뭔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뿌듯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잘못 생각. 되게 바빴어. 많은 일은 한 것 같던데 남는 게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되게 많죠. 네. 그래서 보통 시간 관리, 시간 계획할 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쁘다라고 하는 게 시간을 잘 계획해서 활용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다시 봐야 되느냐? 내가 꼭 해야 될 오늘 일이 뭐냐? 나에게 의미 있는 오늘 내가 성취해야 될,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를 딱 정해놓고 그 일 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3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3시간을 잡아놓고 나머지 것들 가지치기 해야 돼, 전부 다. 그게 일단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네.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해야 될 일을 찾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지 예. 촘촘하게 뭐하고 이러면 로봇도 아닌데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날 아침에 그 중요한 그 한 가지는 정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반드시 해야 될 것. 네네. 반드시 내가 요 일은 오늘 꼭 하겠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 일에 방해가 안 되게 다 쳐버려야 되는 거죠. 바쁘게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각 과목별의 편차가 심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때 일반적으로 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지금 부진한 과목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부진한 과목. 보통 그렇게 하죠. 예.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세요? 아니, 잘하는 것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편차가 더 생길 더 거예요. 생기죠. 예. 따라서 지금처럼 시간이 이제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을 내가 공부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과목들이 3개가 있어. 근데 내가 하나를 못한다고 하나를 못하는 하나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 그럼 남은 2개가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흔들거릴 수밖에 예. 없죠. 평균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과목은 놓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건 시간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혼자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한계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혼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외부적 도움을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현실적이고 실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 돼야 돼요. 사교육이겠지만 사교육을 사실 보완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보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메시지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예. 더. 그렇게 해서 편차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 요즘에 공부 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스마트폰이 굉장히 큰 부모님들 걱정거리거든요. 저희 서울대 아이들도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서울대 아이들은 어떻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나요, 교수님?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어서 공부를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초, 중, 고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의 유혹은 예.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긴 하죠. 보게 되고 삐빅거리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뭐 하다가 약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괜히 그 가만히 있는 스마트폰을 들어. 맞아요. 삐빅도 안 했는데 내가 찾아봐. 예. 이런다고요. 사실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마다 프리존. 내가 일을 할 때는 나를 유혹하는 예. 그러한 그 스마트폰 포함해서 모든 유혹하는 그 물건들은 치워라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땐 전부 다 스마트폰 끕니다. 다. 그렇게 안 해놓으면 내가 약해지거든. 그 마시멜로우 그 네네. 연구를 보면 왜 프리존을 만들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옆에 보이잖아요. 앞에 보이잖아요. 마시멜로우가. 그 누구도 참지 못해요. 근데 그 꼬마들에게 여기 마시멜로우가 여기 있으면 너가 저기 참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옆에다 치워줄게 안 보이는데 네. 이 책상 밑에다가 예, 예. 감춰놓을게 여기다 놓을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참아요. 그리고 그래요? 여기 있는데 참아내는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이냐면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봐 절대. 딴 데 보고 절대 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네네. 이런 애들이 참아내요. 즉 안 보이게. 보이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스마트폰 유혹에 넘어간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걸 어떻게든 치우려는 노력이 치워라.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활용 원칙을 정해서 딱 그건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마시멜로 테스트에도 어떻게 보면 충동 조절과 관련된 거니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습니까? 막 먹고 싶죠. 네, 단거 땡기죠. 그렇죠. 어떤 예. 그 나를 유혹하는 것에 내가 쉽게 좌절해요. 네네, 맞습니다. 충동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나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봐요. 어떨까요? 그 충동 조절이 안 되네요. 안 되죠. 아, 치우라고 저 치울 수 있어요? 안 돼. 네. 여기다 놔. 싸우고. 그렇죠. 일상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내가 유일하게 즐기는 스마트폰을 뺏어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활 자체가 건강한 어떤 환경이 마련돼서 좀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됐을 때 네. 잠깐 저기다 치워놓자. 같이 치워놓죠. 뭐 이렇게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불가합니다. 문제로. 오늘 실질적인 팁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책 내신다고 제가 아, 예, 알고 책을 있습니다. 예, 이런 공부법은 처음이야라는 책 내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이 책을 통해서 메시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공부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외부에 있잖아요. 나의 것이 아니니까 자기 주체성이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서 내가 행하는 그러한 일일 뿐인 거예요. 네. 또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계속 신경 쓰죠. 계속 신경 쓰는데 말로는 안 하지만 사실 아이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저 공부 열심히 안 예, 하면 너 나중에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 게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내가 살아봐서 너 먼저 그렇게 하지 말, 그 안 되게 내가 얘기해 준 거야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이의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성취하고자 하는 맞아요. 그러한 그런 마음이죠. 것도 있죠. 결국은 네. 대리전이에요. 주체성이 우리 아이에게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부모님들도 공부의 자기 주체성을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네, 오늘 신종호 교수님의 말씀이 막연한 공부에서 벗어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